아마 이런 불공정한 행태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가장 괴로워하는 분들은 바로 참가자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요? 어째서 저라면은 아마 심사위원석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주최 측에 가서 멱살 잡았을 겁니다. 사람 데리고 장난치느냐고. 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만약 여러분께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를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꺼내려고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이 거위가 정말 천수를 다 누리도록 극진히 보살피고 돌보고 먹는 거 자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연히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굉장히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인생에 있어서 3번 온다, 1번 온다, 10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꼭 잡아야 되겠죠.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트로트 시장은 2019년 이전까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 미스 트롯이라는 컨텐츠가 등장하면서 트로트파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죠. 송가인, 임영웅, 그 외에도 엄청난 스타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트로트파는 그야말로 완전한 물갈이가 됨과 동시에 시장의 규모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트로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대중의 기대, 관심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30%를 넘어가고 매주 진행되는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도 20%가 넘는 시청률을 찍어대니까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 하는 내노라 하는 음악 장르의 스타들이 그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려고 기를 쓰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나와서도 트로트 가수들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2019년부터 이어진 트로트 열기는 지금까지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중복, 아류, 반복해서 제작되었지만 지금까지도 2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노른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그런데 이 황금알의 크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대구빵만한 황금알을 쑥쑥 낳아줬는데 이제는 주먹만한 황금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알의 크기가 이 대구빵만 하던 것이 왜 주먹만 해졌는지 이 원인을 알고 다시금 커다란 황금알을 낳을 수 있게끔 황금거위를 극진히 보살펴야 되겠죠. 여러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방송국일까요? 연출자일까요? 가수일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바로 트로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트로트를 사랑하는 대중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고 여러분들로부터 인기가 생기고 여러분들로부터 시청률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종편에서는 연례 행사와도 같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트로트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데요.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이 황금알을 주시는 거위 바로 트로트 팬 여러분들이 고개를 외면하고 귀를 막아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실력 있는 참가자 그리고 그분들이 펼치는 진정성 있는 열정 넘치는 무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각본 없는 드라마 이게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이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바로 대중 여러분들은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겠죠.
그것이 바로 대구빵만한 황금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송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 프로그램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이 잘못된 것인지 귀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정상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또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연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트롯만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예심이라는 명목으로 88명의 참가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뽑힌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스트롯에 참여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아예 방송에서 얼굴조차, 노래 한 소절조차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편집을 당한 것이죠. 실력이 좋지 않아서 떨어지신 분들이 방송에 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서 20개의 하트를 받고 오라트 폭죽이 터졌지만 그분의 무대는 방송되지 못하고 통편집됐습니다. 오히려 절반도 안 되는 하트를 받으신 분들,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내신 분들이 방송에서 얼굴을 비추고 무대를 보여줄 동안 20개의 하트를 받고 당당하게 합격하신 분들은 무대도 얼굴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초에 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면 88명을 왜 뽑은 것입니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추려내서 그분들을 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야죠. 다시 말해서 예선이 끝난 다음에 본선에 올라가실 분들만 선별을 하고 그분들로 방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광고를 했었어야죠. 수십 명이나 되는 분들이 참가자를 홍보하는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얼굴을 올려서 관심을 끄는 용으로, 또 짧은 예고편 영상에 1초, 2초 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본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미공개 영상으로 다른 날짜에 방송이 되었다. 챙겨보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방송의 타이틀 자체가 여러분 미공개 방송분입니다. 미공개 방송분입니다.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째서 똑같은 20개의 하트를 받고 실력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은 공개가 되고 어떤 사람은 편집이 돼서 미공개 방송분으로 별도로 소개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본방송의 시청률은 두 자릿수의 시청률입니다. 10%, 14% 이런 높은 시청률에서 대중들에게 본인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노래도 두 자릿수 시청률에서 방송됩니다. 그런데 미공개 방송분은요, 불과 2% 남짓한 시청률입니다. 도대체 참가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무슨 기준으로 누구는 두 자릿수 시청률 10%, 14% 시청률에서 방송되어야 되고 누구는 2% 남짓한 시청률에서 방송되어야 됩니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미스트롯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되고 있는 현역 가왕도 최종 우승자는 제작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십니다.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중이 전체 모든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심지어 이 점수는 최고 득표자와 하위 득표자 간의 득표 비율로 배점을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점수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터 또는 판정단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그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승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송국에서 아무리 설쳐봐야 결국에는 대중이 뽑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난 시즌들의 경우 우승자가 그 외 참가자들보다 압도적인 투표를 받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경연에서 그렇게 우승자와 차점자의 차이가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현역가왕 시즌1 그리고 지난 미스트롯 시즌3의 경우 우승자와 차점자의 실시간 문자투표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승을 가늠한 것은 예상 밖의 다른 기준의 채점이나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특히나 이번 미스트롯, 이번 현역가왕은 정말로 압도적인 1위가
누구인지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박빙으로 진행되는 경연에서 마지막에 대중들에게 단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단 1초라도, 단 1분이라도 남들보다 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만큼 도움이 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미스트롯 시즌4의 경우 예심에서만 통편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심을 통과한 참가자들의 본선 1대1 데스매치, 여기서조차도 통편집 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탈락하신 분만 통편집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신 분조차도 통편집이 됐습니다. 팀 미션에서 분량 문제도 당연히 짚어줘야 될 부분이죠. 방송을 제작하고 연출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모두를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모두 일정하게 노출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방송이 재밌고 시청자들이 많이 봐야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참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이지만 조금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연출,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그런 서사를 의도적으로 포장하고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이 있고 허용되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대국민 응원투표로 매주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참가자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참가자는 3번의 경연에서 모두 다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고, 어떤 참가자는 3번의 경연 중에 2번밖에, 1번밖에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면 여러분이 투표하시고 싶어도 누군지를 알아야 투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주 대국민 응원투표 인기 순위가 발표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투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팀 미션에서 잠깐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투표를 한다? 이것이 균등한 기회가 제공된 가운데 행해지는 투표입니까? 여러분, 우승자를 결정하는 맨 마지막 실시간 문자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라운드를 거치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려야만 마지막 결승 무대에서 많은 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누구는 5번 방송 나오고 누구는 4번, 3번밖에 방송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거는 참가자들을 기망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마 미스트롯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가요제에서 이런 행태가 일어났다면 아마 주최 측은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각종 민원에 시달렸을 거고 고소 고발까지도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요제에는 상금이 있습니다. 부상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심사 기준을 만들었다든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룰이 있었다면 이거는 명백히 참가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이고 법적으로도 다투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전국에서 열리는 수많은 가요제에서 2번을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특정 참가자들만 그 기회를 누리고 일부 참가자들은 한 곡씩밖에 못 부르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라면은 아마 심사위원석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주최 측에 가서 멱살 잡았을 겁니다. 사람 데리고 장난치느냐고. 여러분, 미스트롯 시즌4의 상금이 3억 원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부상과 주어지는 특전을 감안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엄청난 보상이 뒤따르는 경연입니다. 예능이라고요? 그냥 재미로 나와서 웃고 노래하다가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수백억, 수천억 트로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새로운 뉴스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송 콘텐츠입니다. 아마 이런 불공정한 행태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가장 괴로워하는 분들은 바로 참가자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요? 어째서 저처럼 심사위원석을 뒤집어 엎고 주최 측의 멱살을 쥐고 못 흔드는 걸까요? 내가 몇 달을 준비해서 몇 년을 준비해서 참가한 경연대회인데 심지어 선발이 되었음에도 그리고 올 하트를 받았음에도 방송에 얼굴이 나가지 못하고 팀 미션을 넘어서 데스매치에서도 당당히 승리를 쟁취했는데 노래 한 소절, 얼굴 한 번, 이름 석자 방송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고도 왜 다 때려 부수지 못하는 걸까요?
만약에 저라면 말입니다. 제 아는 동생들까지 막 데리고 와가지고 난장판을 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서방도 데리고 갈 겁니다. 밖에서 울고 있는 왕건이도 데리고 갈 겁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방송국이 갑이기 때문입니다.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으로를 위해서 힘없고 약한 위치에 있는 이 참가자들이 멱살을 잡지도 못하고 책상을 뒤집어 엎지도 못하는 겁니다. 미스트롯이 예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통위에 진정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사도 했었고 실제로 조작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가자 수를 뻥튀기 해서 조작하고 아동 청소년들의 출연에 있어서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것들이 문제로 지적이 됐었죠. 그때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은 잃을 게 없는 분들이었어요.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평생의 가수의 꿈을 안고 달리시는 분들, 뭐 일부는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참가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밑단계에서부터 반발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참가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88명에 들지 못했지만 이번에 미스트롯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가수활동 경력뿐만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내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88명의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뽑은 그 88명의 실력이 여러분들도 일부는 보셨다시피 가수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분들의 무대도 여럿 있었지 않습니까? 예심에 올라오고 본선에서 통편집 대신 분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기자랑 보여주기 같은 무대로 88명에 뽑혀가지고 방송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심에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신 분들이 어떤 자괴감을 느끼고 계실까요? 얼마나 비통하고 원통한 심정이실까요? 아마 제작진은 참가자 중 누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부당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상식으로는 지금 제작진이 하고 있는 연출은 재미를 위한 약간의 양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고 함량을 속이는 그런 음식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로 대중이 뽑는 우승자. 그런데 한 사람은 5번 보여주고 한 사람은 3번밖에 안 보여주는 경연. 한 사람은 30분 보여주고 한 사람은 10분밖에 안 보여주는 연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양념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이것은 부득이한 연출이 아니고 의도된 갑질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 제작진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십시오. 트로트 시장을 지탱하고 지금의 트로트 컨텐츠의 시청률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트로트 팬들,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아끼고 보살펴 주십시오. 트로트 팬들이 원하는 실력 있는 인재들, 반짝이는 빛을 품은 보석 같은 실력자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연출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주먹만하게 줄어든 황금알이 다시 대구빵만하게 돌아올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지금처럼 거위에게 칼을 들이대다가는요, 주먹이 아니라 손톱만한 황금알도 얻지 못할 겁니다. 더 이상 알을 낳아주는 거위는 당신들 곁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황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참한 결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불공정한 경연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께 보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좀 많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안방TV는 계속해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연출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시는 많은 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